평화로운 공원 아래 비밀스럽게 펼쳐진 지하 4층짜리 세계. 축구장 22개 크기의 광활한 공간. 낮에는 평범하게 보이지만 밤에는 마법처럼 열리는 벽. 광주광역시 동구에 위치한 복합문화공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곳은 최근 SNS에서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바람 쐴 겸 아문당 돌아다니기도 하고 아문당에서 전시를 전에 했었는데 그때부터 아문당에서 특히 이제 젊은 층 사이에서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줄여서 아문당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뭐 대전에는 성심당, 군산에는 이성당, 그리고 광주에는 아문당이 있다 이렇게 얘기들 하시는데 아문당은 빵집은 아니고요. 문화예술 맛집 그리고 광주의 하플입니다. 얼핏 보면 평범한 미술관처럼 보이는 공간이 어떻게 광주의 문화예술 맛집이자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걸까요? 먼저 이곳에서는 관람객이 전시를 눈으로만 관람하지 않습니다. 귀로 듣고 냄새를 맡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시를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했죠. 시공간을 넘나드는 배달기사 이야기를 다룬 딜리버리 댄서의 선. 가로 11m 크기 대형 스크린 3개를 사용한 대규모 작품입니다. 관람객들은 독특한 전시 공간을 통해 가상세계를 오가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작품을 즐기는 모습도 다양합니다. 눕거나 앉은 상태로 편안하게 작품에 몰입할 수 있죠. 이번 광주 비엔날레에서는 아세안 10개 나라가 생물의 다양성과 공존을 주제로 한 파빌리온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싱가포르관에서는 독특한 향을 활용해 전시의 몰입도를 높였습니다. 가운데 있는 거는 설치물이다 보니까 좀 더 가까이서 보시고 냄새도 이제 맡아보시고 감각을 더 활용해서 보시는 것 같았어요. 동남아시아 해상 실크로드의 역사를 담은 이 전시관에 들어서면 뱃길이 열립니다. 원래 몬순은 계절풍을 의미하는데 항해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이 계절풍을 타고 항해를 했습니다. 동남아시아 해안 도시의 상인 입장에서는 몬순이 바닷길을 열어주는 바람이었던 셈이죠. 몬순을 따라 만들어진 해상 실크로드에서는 활발한 교역은 물론 다양한 문화 교류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관람객들이 오셔서 정보만 전달받는 게 아니라 실제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배경을 체험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공간을 좀 연출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전시를 보여주는 방식뿐 아니라 전시를 보여주는 관점에 대해서도 깊게 고민합니다. 아시아 문화전당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과거 서구의 눈으로 기록되었던 아시아의 모습을 좀 더 주체적으로 바라보겠다는 겁니다. 17세기, 18세기에 대항해 시대가 열리면서 네덜란드가 이제 인도네시아를 식민 지배하게 됩니다. 당시에 인도네시아의 물건들을 서구인들이 수집을 한 거였죠. 지금 보셨던 많은 유물들이 네덜란드로부터 받았거든요. 그걸 그대로 재현하는 게 아니라 아시아인의 시각으로서 아시아의 주체성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했고요. 이런 노력으로 유물 명칭 표기법부터 바꿨습니다. 학계에서 주로 활용하는 영어식 표기를 사용하는 대신 현지 명칭을 그대로 표기하는 작업을 거쳤죠. 전시관을 나와도 공간 곳곳에 아시아 문화전당의 정체성이 묻어 있습니다. 아시아 문화전당이 지하에 있는 이유도 특별하죠. 설계를 맡았던 우규승 건축가는 3가지 이유로 지하에 건축물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민주화 운동의 상징인 옛 전남도청을 위압하는 건물이 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가 광주 도심에서 광주의 상징인 무등산을 가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 도심 공간에 공원 녹지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건물을 지하에 짓고 건물 위가 시민들이 항시 사용할 수 있는 공원이 되면 좋겠다. 광주의 역사적 지리적 특성을 해치지 않고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도록 설계한 겁니다. 또 지상에는 상상마당, 하늘마당 등 공원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녹지 공간을 선물해줬습니다. 아시아 문화전당 구성원들은 건축가의 뜻을 이어가고 싶다고 합니다. 우규승 건축가가 이 문화전당은 컨텐츠와 사람으로 채워졌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 안에 좋은 사람들, 그리고 좋은 대화들, 그리고 좋은 컨텐츠들로 채워지면서 항상 북적북적한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시아 문화전당의 도서관은 시민들에게 가장 사랑을 많이 받는 공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엄숙한 분위기의 도서관과 달리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어 다양한 세대가 모여 각자의 시간을 보냅니다. 저희끼리도 도서관이 무료라서
자주 왔었어요. 항상 꽉 차 있는 것 같아요. 좀 트여 있어가지고 좀 편한 것도 있고 여기서 공부하다가 복도 같은 데가 있어가지고 거기 좀 걷거나 앞에 빈백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누워 있기도 하고. 아침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 와서 시간을 보내시고 학생들이 와서 편하게 공부도 하고 자료도 찾고 어린이를 위한 공간도 마련돼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여기서 아시아에 관한 책도 읽고 아시아의 여러 생활 양식을 경험해 보면서 아시아에 대한 지식을 쌓아갑니다. 안녕하세요. 어린이를 위한 전시도 있죠. 지난 8월부터 프란치스카 비어만 동화 책 먹는 여우를 주제로 한 전시가 열렸는데 아이들이 특히 관심을 보였던 건 물물 교환 코너라고 합니다. 여우 아저씨의 이야기 창고에 자신이 가져온 물건을 두고 창고에 있는 물건을 골라 가지고 오는 방식인데요. 젤리 사탕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머리끈. 인상적이었던 거는 손수건을 두고 가신 분들도 계셨어요. 미처 준비를 못하고 온 어린이 관람객은 놓고 다른 걸 가져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게 안 되니까 뭐 어머니나 아버지가 막 뭐라도 꺼내가지고 국립 아시아 문화 전당에는 어린이뿐 아니라 어른도 함께 체험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실제 국수를 먹으면서 아시아 식문화에 대한 강연을 들을 수 있는 아시아 국수로드, 계절을 느끼며 전당을 산책하는 ACC 계절 투어. 사실 도심 속에서 살다 보면 계절의 변화도 느끼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정말 많이 있는데요. 이 문화전당에서 알록달록 산책 투어 하시면서 계절의 변화도 느끼시고 계절에 맞는 그런 꽃나무들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산책 투어가 끝나면 아시아 문화 전당의 식물과 열매를 조합해 장식품을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직접 만들어 보니까 향도 좋고 제가 초록초록 여름 프로그램 참가했었는데 그 산책과는 또 다른 풍경들을 볼 수 있어서 눈이 즐거운 것 같습니다. 아시아 문화 전당만의 밤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는데 바로 빅도어 시네마입니다. 밤이 되면 건물의 벽이 열리고 영화가 상영되는 마법이 펼쳐지죠. 여기가 평소에는 막 새해 되면은 해피 뉴 이어 이렇게 막 써져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공간이 이렇게 영화 볼 때는 이렇게 극장 화면으로 변하니까 너무 좋아요. 관람객들은 이곳에서 준비해온 음식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독창적인 시각과 공간으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아시아 문화 전당. 이곳은 광주 시민들에게 또 아시아인에게 어떤 의미의 공간으로 거듭나게 될까요?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